글쎄요, 여러분, 제목만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빠를 삼촌이라 부른 아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전히 고유정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엔 자신의 친아들에게 친부를 삼촌이라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고유정 아들이 5살이에요. 그런데 이혼하고서 2년 동안 못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를 아빠를 헤어지고 2년 만에 최가 만났으니까 자기 친아빠가 누군지 얼굴에 정확히 기억 못할 가능성도 있죠. 워낙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피해자인 친부를 만났을 때 삼촌이라고 소개를 하고 지금 재혼해가지고 계부랑 살잖아요. 재혼해서 현남편은 저 아이에게는 계부인 거죠. 의붓아버지인 거죠. 그 의붓아버지한테 친아빠랑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모르니까 막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저는 글쎄 아직 뭐 고유정이 입을 열지 않아서 정확한 살해 동기가 뭔지는 밝혀지지 않고는 있는데 아마 살해 동기와의 저런 부분들이 조금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고유정이 현 남편과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전 남편과의 관계된 모든 것과 좀 단절하려고 한 것 아닐까?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살해 동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저런 고유정이 아이를 면접교섭권을 그렇게 굉장히 거부를 했었고 어렵사리 2년 만에 만난 그 자리에서도 아이한테 삼촌이라고 소개하고 예. 그리고 아이의 친아빠를 살해한 그런 점들로 보면 아마 현 남편과의 가정의 생활을 위해서 전 남편과의 좀 관계를 끌으려는 것 이게 아마 그 밑바탕에 좀 깔려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좀 합니다. 이 고유정과 이혼 이후 이 전 남편은 이 강한 부성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아들 생각뿐이었다는데요. 이 전 남편의 목소리 전 남편에 관련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형님은 버리질 못해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창고에 넣지도 못하게 해요. 동화책도 2년 전에 썼던 건데 읽어주겠다고 책을 구매해놨는데 한 번도 읽어주지 못했죠.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고, 모레라도 올 수 있다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만들었어요. 노루도 보러 가고 애랑 같이 동물원도 가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진짜 아파요. 왜 애를 그리워하는 게 죽어야 하는 죄일까요? 애 보고 싶다고 연락했을 뿐인데. 저렇게 끔찍이 아들을 사랑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이게 아들에게 삼촌이라고 불렸던 걸 알고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랐던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들인데 아들이 자신을 삼촌으로 부르고 삼촌이라고 불렀던 거를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기 부분을 뭐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추측은 가능한 부분 같아요. 2년 이상 됐을 때 면접교섭권으로 피해자랑 고유정이 만나는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친아빠가 아니고 삼촌이라고 아이가 얘기한다면 그거를 아이가 또 친아빠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은 그때부터 범행이 예정된 상황이 아니었나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과 관련해서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아들을 자기 전남편 성씨로 부를 때마다 자기 전남편을 생각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전남편이랑 아들이 섞여 있다는 거를 갖다 봄으로 인해서 전남편을 상기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고유정의 목적은 전남편을 자신의 인생의 흔적에서 지우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아들이 전 남편의 성씨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현재 남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남편으로 성으로 바꾸고 싶었겠지만 만약에 고유정은 본인이 현 남편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자신의 성으로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조만간 내 아들 개명해서 성을 바꿀 거니까 출석 카드만이라도 현 남편의 성으로 해달라라고 고유정이 얘기했습니다. 저거 자체는 사실 이상한 행동은 아니에요. 실제로 저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재혼가정인 같은 경우에 요새 재혼가정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했을 경우 성이 다른 경우에 아이들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조금 좀 숨기고 싶어 하는 건 저건 어떻게 보면 재혼가정 엄마로서 인지상정일 수도 있어요. 개명해서 성을 바꾸다. 예전에는 개명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요새는 또 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개명해서 성까지 의붓아버지 성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재혼가정인 것처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손도손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유치원 가서 저 성 바꿀 거니까 출석카드 같은데 지금 현아버지 이름으로 성을 좀 해주시고 재혼가정인 거 숨겨주세요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정상적이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다만
저기서 이 사람이 더 나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뭐 최명기 정신과 의사분도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 아마 말씀인 거로 저는 좀 이해는 했는데 이 재혼 가정을 제대로 꾸리기 위해서 전 남편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실 오늘 고유정이 살인과 사체 손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검찰에서는 뭐라고 이 고유정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일 힘들어하세요. 처음에는 영정사진이랑 물 한 잔만 올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안경, 다음 날에는 모자, 그 다음날 렌즈통이 올려져 있어요. 내일은 또 뭐가 올려져 있을지 몰라요. 널 꼭 찾고 싶다. 빨리 돌아와라. 맨날 얘기하시죠. 구속기간 동안 피고인을 10회에 걸쳐서 소환하여 지금 시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촉구하면서 진술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저게 오늘 발표예요.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고유정의 전 남편 아버지는 조그만 시신이나로 수습하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답니다. 지금 이제 고유정의 엽기적인 살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이야기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게 법원을 갔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법정에 가서 굉장히 논쟁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도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발견된 시신이 없거든요. 즉 예.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아들을 흔적이라도 지금 찾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이 사건이 보도난 다음에 집에서 계속 지금 뉴스를 보면서 아들하고 혹시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가 이걸 봤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법정 공방이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대목이에요. 즉 예전에도 뭐 육절기 살인 사건이라든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흔적이 있는 여러 가지 도구는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러나 시신이 없기 때문에 만약 고유정이 재판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번복한다든지 할 경우는 상당히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님, 이게 지금 고유정이 불과 한두 달, 한 1, 2주 전인가요? 본인 오른손을 증거보전 상태에 신청을 했단 네, 말이에요. 오른손이나 복부 등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증거보전 신청 미리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재판 가는 과정에서 보여주기 위한 건데 본인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나 감정의견에 따르면 방어흔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자해를 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 오히려 증거보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 갔을 때는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소식까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